자동차 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서 60점 이상 받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기시험에 나오는 모든 항목의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문제를 보고 제가 직접 타이핑한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을 따라 쓴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리스트는 2027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른 말로는 4회차까지 시험 문제가 똑같다는 뜻이겠죠. 이 리스트에서 흰색은 탈거 조립 문항이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항이 기록표를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아마 답안지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혼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거 조립 문항을 전부 다 못해도 기록표만 잘 적으면 60점을 맞는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세로줄에 하나의 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항의 개수를 보면 15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즉 기록표를 작성하는 문항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항마다 배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 계산해봐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의 전략이라면 탈부착 문항을 적당히 잘하고 기록표를 조금 더 많이 맞춘다고 접근해보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록표 작성보다 탈부착을 더 잘하시니까 기록표만 좀 잘 적는다면 당연히 60점 이상을 갖고 가실 수 있겠죠. 이것이 60점 이상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책에도 어떤 영상에서도 알려주거나 찾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능사 실기시험은 3개의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3개의 과목은 이렇습니다. 엔진, 셰시, 전기. 근데 각 과목마다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탈거 조립 문항이고 분해 조립이라고도 하죠. 나머지 하나는 기록표를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감독관님이 지시한 부품을 탈거한 뒤에 감독관님께 확인을 받고 정상 상태로 조립한 뒤에 다시 확인받는 것이 탈거 조립 문항이고, 기록표 문항은 감독관님이 지시한 부품에서 측정한 뒤에 측정값이 규정값 범위 안에 드는지 양호 불량 체크를 하고 어떻게 정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한 뒤에 그 기록표를 제출하는 문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큐넷의 공개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뗐다 붙였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탈거 조립 문항은 엔진, 셰시, 전기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거, 감독관 확인, 조립, 감독관 확인의 특성인 것이죠. 그런데 기록표는 과목마다 그리고 문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기록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첫 번째, 각종 측정 공구로 측정을 해서 기록표를 작성하는 문항이 있고, 두 번째, 자기진단기, 즉 스캐너. 스캐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고장난 부분을 찾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진단 장비인데, 이 스캐너를 사용해서 무엇을 확인한 뒤에 기록표를 작성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전기 회로의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기록표를 작성하는 문항이 있고, 네 번째, 단순히 점검을 해서 기록표를 작성하는 문항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록표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다고 소문나 있는 검사. 우리가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죠. 그때 하는 검사 항목의 일부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기록표를 작성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표의 생김새가 전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절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들만 잘 지키면요.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탈거 조립 문항을 얘기한 것보다 기록표 작성 문항을 더 많이 얘기했고 실제로 더 많은 문항들이 있었으며 더 다양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표 문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구를 사용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록표 작성은 그냥 규정값 보고 대충 적으면 되는 거니까 시험 준비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했던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95% 이상은 전부 불합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점수가 어땠는지 아세요? 전부 57점에서 59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점수를 받으면 어떤가요? 정말 아깝잖아요. 좀만 더 준비하면 1, 2점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험 복기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다른 볼트를 푼 것 같은데 내가 공구를 떨어뜨려서 감점을 받았나? 아니면 내 작업이 조금 미숙했나? 어떠세요? 전부 탈거 조립에 관한 기억만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복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는 기록표 작성 문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61점을 받든 70몇 점, 80몇 점을 받든 아무튼 합격을 한 사람들의 99% 이상은 탈거 조립 문항 말고 기록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시험이 끝나자마자 복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내가 단위를 잘 적었나? 재점검을 잘 적었나? 조치사항을 올바르게 잘 적었나? 하면서 잘 적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얘기만 들어봐도 합격을 했을지 안 했을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자와 얘기를 해보면 불합격을 하셨고 후자는 합격을 하셨습니다. 기록표 작성이 중요하다는 게 인지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기록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완벽에 가까운 기록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쉬운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